안녕하세요. 파이터입니다. 시그널 차트를 이용해서 나스닥, 야간 나스닥 진입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설명을 먼저 해 드릴게요. 자, 위에는 240틱, 밑에는 900틱. 시그널 차트는 틱봉으로 보셔야지 우리가 진입 자리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노란선 기준으로 이게 생명선이에요. 노란선 기준으로 생명선이고 밑에 파란색 구간은 매도 구간, 위에 붉은색 구간은 매수 구간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선은 전저점 자리를 자동적으로 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선이 길면 길수록 이 자리는 한동안 여기를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돌파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강한 지지 저항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밑에는 지지 자리, 여기가 지지 자리, 그 위에 이 긴 자리는 저항 자리, 여기도 저항 자리. 긴 자리는 강한 저항 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상황을 봐서.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자, 주간장에서 7시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7시 부분, 8시 부분에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9시 반에 또 반등을 해서 올라가서 본장 부분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시작을 해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강력한 저항 라인이 있어요. 위에 강력한 저항 라인. 이 라인이 쉽게 넘어가지를 못하는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824 라인이에요. 824 라인. 일단은 이거를 생각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적으로 강하게 올라갔어. 그렇죠? 노란 선을 올라타고 붉은색을 유지되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저항 지점 가가지고 살짝 돌파를 했다가 음봉이 2개 떨어지면서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가 저항 자리니까 이 부분을 못 넣고 다시 빠져서 이 노란 선을 깨고 내려가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양새도 보시면 위에 그 고점 자리를 못 넣고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 노란 선을 깨고 내려갈 때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 여기서 하고 홀딩을 해야 되죠. 저희는 무조건 매매를 하면 홀딩을 하는 겁니다. 홀딩을 했을 경우에 자, 노란 선이 하방으로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일단 요 5일 선을 기준으로 요 밑에서 노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900틱에서도 하방으로 떨어졌으면 요 5일선, 요 선을 넘지 못하고 밑에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되죠. 자, 반등을 했을 때 노란 선을 넘어섰어요. 넘어섰지만 위에 고점 자리, 요 자리를 못 넘고 하방으로 가죠. 그랬을 경우 우리가 홀딩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990틱에서는 요 5일선을 살짝 넘었지만 몸통으로는 못 넘고 다시 음봉이 떨어지면서 하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밑에 지지 자리가 있죠. 지지 라인이 있어요. 여기가 786자리. 이 부분까지 오면은 반등할 여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익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익절을 안 하고 여기서 깨진다고 생각했을 때 양봉이 하나 올라오면은 바로 익절을 해야 돼요. 음봉으로 떨어지고 양봉이 나와도 이렇게 미세한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같이 큰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 익절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 5일선을 올라타 버리면 익절을 해야 돼요. 익절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밑에를 지지를 했으니까 다시 내려올 때 여기를 깨야지 하방 추세로 가는 건데 여기 근처도 못 오고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서 노란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상방향으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눌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매수하는 조건이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매수를 했을 때 홀딩을 하잖아요. 저희는 매수를 하면은 항상 홀딩을 하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럼 홀딩 조건은 노란선이 상방, 그리고 붉은색이 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5일 이평선을 올라타고 노란선을 넘고 붉은색이 유지. 이러면 위 고점, 요 고점 자리 확인해 봐야죠. 요 고점 자리를 넘는지 안 넘는지. 근데 넘었는데 맞고 다시 떨어지면 익절. 그쵸? 이 자리를 이제 맞고 떨어지니까 익절을 해야죠. 아니면 요 노란선 이탈될 때 익절을 하든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만큼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널 차트가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진입을 하고 나서 홀딩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붉은색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 노란선이 상방으로 유지가 되고 요 노란선을 몸통으로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밑에 990틱도 마찬가지 5일선을 올라타 가지고 노란선을 넘어서고 이 붉은색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러면 홀딩을 해서 좀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자, 음봉이 떨어져서 이 5일선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쫓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도를 볼 이유가 없는 거. 아직까지 노란선이 상방향으로 유지가 돼 있잖아요. 유지가 돼 있으니까 매도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이제 올라왔을 때 이 고점을 못 넘고 떨어지면 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고점 자리에서 음봉이 떨어졌을 때는 매도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지 자리를 지지하고 다시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음봉이 떨어지면 요 5일선, 5일선이 아니라 이 노란선 자리를 이탈할 때는 매도를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어서 홀딩을 해야 되는데, 자, 홀딩을 해야 되는데 밑에 지지 라인들이 여기 있고, 잠깐만요. 왜 이래요? 색깔이. 네. 지지 라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내려오고 바로 반등했을 때 양봉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등을 했을 때 여기 지지 라인을 지지를 하고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해도 되고, 위에 지금은 여기를 들락날락 하죠. 여기를 노란 선을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을 때는 여기가 횡보 구간이니까 위쪽에 박스 라인, 박스 매매 위에 고점 자리. 자, 위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진입 구간을 찾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예요. 위쪽으로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고점을 넘었다가 이 고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저항 자리가 되는 거고, 첫 번째 1차는 여기가 저항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저항 자리예요. 그럼 여기를 못 넘고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요 노란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매도를 해야 돼요. 반등을 하고 올라왔을 때 노란선을 못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자리.
그랬을 경우에 밑에 또 지지라인 있잖아요. 지금 박스 자리니까 여기서 여기를 못 내려가고 반등을 하면 여기서 익절을 해야 돼요. 박스 매매 횡보 자리에서는 짧게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왔을 때, 자, 이 라인이에요. 여기 전 지지 자리, 바로 직전 지지 자리예요. 근데 여기가 선이 길지요. 길게 내려온 자리는 강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를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요 부분에서 올라갔다가 노란 선을 못 올라타고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 지점을 안 깨고 다시 반등을 하죠. 반등을 해서 노란 선을 다시 올라갔을 때 붉은색이 형성되고 그랬을 때 요 자리가 매수 자리. 손절은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일단 홀딩을 하는 거죠. 홀딩을 해서 요 자리를 넘는지 안 넘는지 봐야죠. 넘었는데 넘었다가 살짝 밀려요. 밀렸을 때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홀딩을 했을 때 이 노란 선을 몸통으로 깨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밑에 900틱을 보시면 노란 선을 올라타고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유지되고 붉은색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 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돌파하고 나서 최고점 자리, 이 최고점 자리를 넘는지 봐야죠. 요 자리, 요 고점 자리를 넘고 갔을 때 강하게 가면은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질 않아요. 음봉이 떨어지고 꺾이니까 이제 익절을 해야 되죠. 아,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여기도 990틱 같은 경우에 여기 돌파하고 나서 계속 상방향을 가려 그러면 음봉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음봉이 떨어지면 익절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강하게 올라갔다고 여기서 맞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위에 저항 라인이 만들어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항 라인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 저항 라인을 이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를 하려 그러면 이렇게 돌파할 모양새는 노란색 선이 상방향으로 움직여지고 나서 붉은색이 유지돼야지만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그 모양새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노란색 선이 위쪽으로 기준선이 위쪽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붉은색도 유지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 상방향으로 힘이 강하면 이렇게 붉은색 모양이 나와야 돼요. 구간이. 붉은색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자, 하나 나왔다, 두 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노란색 선을 몸통으로 깨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가 몸통으로 깨고 나서 밑에 저점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노란색 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손절은 이 자리. 밑에 지지 라인을 일단 한번 확인하고 올라가서 고점을 못 넘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상승을 해서 횡보를 하고 다시 상승을 갈라 그러면은 여기 밑에 맞고 밑에 지지 자리를 지지하고 나서 양봉으로 강하게 뚫고 가야 돼요. 근데 뚫고 못 가면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노란 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하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일단 손절은 기본적으로 잡는 거니까
손절이 짧잖아요. 이 자리니까 요런 데서 매도를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요런 데서 손절 잡고 매도를 하고 일단 노란 선을 깼으니까 몸통으로 깼으니까 매도를 하면 요 지점이겠네요. 요 지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서 노란 선을 올라타는지 보고 안 타고 노란 선이 밑으로 꺾이고 가면은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진입을 하면 손절 나가기 전까지는 홀딩이니까 여기가 홀딩 조건이 노란선 꺾여졌죠. 그리고 이 기준선이 아니라 5일선 밑에서 음봉으로 놀고 있죠. 마찬가지로 900틱에서는 이 노란선을 깨고 5일선 밑에서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랬을 경우에 밑에 지지라인 있잖아요. 이 지지라인 부분까지 오면은 이쪽에서 익절을 해야 되죠. 만약에 익절을 안 하고 여기서 강하게 깰라 그러면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여기같이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여기를 깨고 가야 돼요. 깨고 가지 않고 반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익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저항 라인은 지지라인 저항 라인은 통으로 깨야 돼. 통으로. 올라갈 땐 양봉으로 깨야 되고 빠질 때는 장대 음봉이나 음봉으로 깨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익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등을 해요. 자, 일단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해서 지금 뭐 박스 매매 행보 자리니까 이런 데서 매수를 해도 돼요. 노란색 선을 넘었다가 밑에서 노란색 지점을 지지하고 있고 붉은색이 유지되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돼요. 근데 손절 자리는 바로 이 자리로 손절 잡고 매수를 하고 상방향으로 고점 자리를 뚫고 넘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못 넘고 다시 음봉이 떨어지면 여기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익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매수를 할 때는 항상 노란 선을 넘어가고 붉은색 구간이 형성이 되고 나서 이 노란 지점을 지켰을 때 매수를 하고 손절 자리는 바로 전저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홀딩을 하고 넘어갈 때 위에 고점 자리를 넘는지 안 넘는지 봐야 되죠. 고점 자리를 못 넘었죠. 못 넘었으니까 이 자리에선 또 매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조건이 또 형성이 되잖아요. 자, 고점 자리 못 넘고 빠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붉은색이 유지되어 있고 노란 선을 지키고 있으니까 반등을 하죠. 반등을 하고 다시 노란 선을 깼어요. 근데 붉은색 구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해서 위에 고점 자리를 못 넘고 음봉이 떨어졌는데 노란 선을 깼어요. 그랬을 경우에 노란 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몸통으로 깼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서 홀딩을 하는 거죠. 홀딩을 하면 여기가 1차 지지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가 1차 지지죠. 여기 1차 지지를 못 깨고 여기서 살짝 반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 이쪽에서 익절을 해도 되고 여기를 좀 노란 선을 아직 못 올라타니까 여기서 홀딩을 해도 되죠. 근데 바로 또 직전에 저항 자리에서 또 반등을 하니까 여기선 익절을 해야죠. 양봉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올라왔을 때 보시면 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위에 고점을 만들어지고 보시면 노란 선이 하방으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건 하방으로 이제 꺾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매수는 볼 필요가 없고 매도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익절하면 올라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노란 선을 못 넘죠. 여기 노란 선을 넘었어요. 넘어서 붉은색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붉은색 구간이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노란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하방 쪽으로 내려오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럼 손절 자리는 바로 여기 자리.
여기가 이 부분이 바로 직전 고점 라인이 요 라인이잖아요. 여기 요 라인, 여기가 바로 표시가 돼 있죠. 요 라인을 못 넘고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노란 선이 유지가 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냥 매도만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상방향으로 진행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밑으로 떨어진 매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생명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노란선 깨지면 깨지고 나서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죠. 홀딩을 했을 때 노란선이 하방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5일선 밑에서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여기까지 홀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보시면 여기가 자 밑에 강한 지지라인이 있죠. 788자리네요. (788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여기를 못 내려오고 여기 강한 지지자리니까 여기서 올라타면 노란선을 올라타면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노란선을 올라타고 붉은색 유지되니까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여기는 반등 자리.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올라타고 여기 음봉이 살짝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데서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밑에 강한 지지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를 깨지도 못하고 이 부분에서 바로 양봉이 올라왔다는 거는 밑에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노란 선을 올라타면 그냥 매수를 하고 손절 자리가 짧으니까 손절 자리가 이렇게 여기는 좀 길겠네요. 여기는 요 자리가 손절 자리고 아니면 매수 잡고 노란 선이 깨지면 여기 손절 자리 잡아도 되죠. 그래서 홀딩을 일단 매수를 했으니까 홀딩을 하는 거잖아요. 홀딩 노란 선이 상방으로 유지되어 있고 노란 선을 지지하고 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붉은색 구간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는. 그럼 한 20포인트 정도를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선. 그래서 위로 올라왔을 때 그러면 바로 이 저항 자리가 있죠. 자, 위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 치기가 좋은 게 뭐냐면, 자, 노란 선이 하방으로 유지가 돼 있어요. 그쵸? 이 부분 여기서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얘는 상방으로 올라갔지만 위에 저항 자리 1차 저항 자리 2차 저항 자리 그리고 여기도 저항 자리네요. 1차 저항 자리 넘었지만 위에 2차 저항 자리는 못 넘고 여기서 밀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바로 직전 고점 자리를 이렇게 깨고 내려오고 나서 이 노란 선을 몸통으로 깼을 때, 이 노란 선을 몸통으로 깼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여기가 손절 아니면 요 음봉으로 깨고 내려온 요 자리가 손절 자리를 하면 좋죠. 짧고. 그래서 홀딩을 하는 거죠. 홀딩하는 조건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노란색이 하방으로 유지되어 있고 이 5일 이평선 밑에서 놀고 있고 음봉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매도를 했는데 900틱에서도 요 5일선 밑에서 놀고 있고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노란색이 하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이격도 벌어지고 있고, 이격이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경우에 여기는 반등을 해도 홀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데 반등을 했을 때, 자, 여기서는 지금 900틱 자리에서는 노란 선이 여기 있으니까 이격이 있잖아요. 이격이 있는데, 자, 1차, 그쵸? 1차, 2차. 반등을 해요. 근데 다시 빠지죠. 두 번째 올라왔을 때 다시 빠지면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자리예요. 노란 선 깨면. 그리고 노란 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이런 데서 쌍바닥이야 긁고 매수했다가는 골로 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정고점을 넘는지 안 넘는지 못 넘고 떨어지면 노란 선만 깨지면 그냥 매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해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위에 직전 고점을 못 넘으니까 계속 매도만 보면 되는 거죠. 매수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노란 선이 계속 하방으로 유지가 돼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볼 근거도 없고 직전 고점을 못 넘어요. 여기 못 넘죠. 여기서 못 넘고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못 넘고 떨어지죠. 상승을 하려 그러면 노란 선이 상방향으로 유지가 되고 붉은색 구간이 이렇게 넓어져야 돼요. 붉은색 구간이 이렇게 생겨야지만 상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 근데 붉은색 구간이 이렇게 봉우리를 져버리고 여기는 또 작고 또 봉우리를 져버려. 여기는 자꾸 상승하려고만 모양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도 강하게 반등할 것 같지만 직전 고점을 못 넘으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탔는데 이 직전 고점을 못 넘고 음봉이 떨어져서 노란 선을 깨면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노란 선을 올라타잖아요. 그리고 붉은색이 유지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매도를 하면 안 되죠. 노란 선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자리면 매수를 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자 밑에 지지라인 만들어지고 올라가서 노란선을 탔어요. 근데 음봉이 떨어졌는데 이 지지라인까지 못하고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타요. 그랬을 때 매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올라가다가 다시 꺾여서 내려오면 요 지점을 저점 지점을 전저점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손절이에요. 손절. 그러니까 무조건 노란 선 넘고 붉은색이 유지된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 잡아서 홀딩을 하면 돼요. 그 손절 자리는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짧게 이런 구간을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여기가 수익이 꽤 커요. 이 자리에서 잡았다 그래도 16자리에서 53, 뭐 50까지만 한다 그래도 30포인트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작은 수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진입을 해가지고 일단 손절 자리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을 했을 때의 중요성이 여기서 이 시그널 차트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형성되고 특히 이 붉은색이 유지되는 거가 되게 중요하죠. 붉은색 구간이 형성되는가가 쭉 이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가가지고 또 하락할 때는 이런 또 모양새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자, 붉은색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 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럼 이 고점 자리 못 넘고 빠지면은
빠지면 또 하방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지 자리를 살짝 깼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고점 자리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밑에 지지 1차 지지 라인을 일단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올라갔다가 못 넘고 깨질 때 매도를 해야 돼요. 노란선. 그냥 여기 첫 번째에서 못 넘는다고 매도를 해도 되지만 여기서 해도 되지만 여기서 매도를 하고 손절 자리만 지켜주고 홀딩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볼게요. 여기서 넘어가려 그러면 얘가 노란색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이 붉은색이 계속 상방향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벌써 여기 한번 꺾였으면 이게 양봉이 나왔으면 뚫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라인에서 바로 음봉이 떨어졌다는 건 여기를 못 넘어간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매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손절 라인이 일단은 짧으니까 매도하기가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손절 라인은 뭐 한 5포인트, 10포인트 밖에 안 되는데 먹는 라인은 이게 지금 90까지니까 여기 50에서 90까지니까 한 60포인트 정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해서 홀딩을 했을 때 조건이 노란선 하방 유지, 그리고 5일선 이평선 밑에서 놀고 있고 이 노란선을 몸통으로 깨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홀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990T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노란선을 깨고 있고 이 5일 이평선 밑에서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전저점 부분, 이 부분에서 익절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깨고, 근데 이격 차이가 있으니까 반등을 해도 못 가고 다시 음봉 맞고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여기 깨지고 나서 이 부분에서 양봉, 음봉, 양봉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아, 이게 반등하겠구나. 그리고 익절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가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깨도 여기가 통으로 강하게 깨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을 깨고 나서는 양봉이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 같이 지금 이 저항 라인을 깨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음봉으로 가죠. 그럼 여기도 깨고 내려왔으면 음봉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양봉이 이렇게 섞여 버리면은 여기를 깨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양봉, 음봉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못 깨고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요. 그 위쪽에서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저항 라인. 여기를 깨고 내려간 자리. 그러면 여기서도 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잖아요. 여기서는 뭐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죠. 보시면 990틱은 여기 노란선을 못 넘고 노란선만 살짝 찍고 내려오고 노란선 밑에서 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음봉 나왔다가 다시 시도를 하고 음봉이 떨어지고 내려올 때 여기서 매도를 해도 되고 노란선을 깼을 때 매도를 해도 되고, 그래서 밑에 직전 저점 자리를 깨는지 확인하고 깨고 나면 음봉 해야 되는데 다시 반등을 했을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는 익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 차트의 장점은 매수를 잡고 홀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림만 보고 그냥 홀딩을 하면 돼요. 아, 노란 선이 상방이고 붉은색이 계속 유지돼 있고 강하게 올라갈 때는 요 5일선, 5일 이평선 자리를 계속 안 깨고 계속 지지하면서 가면은 강한 자리.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그러면서 이 붉은색 부분이 이렇게 차츰차츰 작아지면은 아, 이제 힘이 다 됐구나 하면서 익절을 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방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을 때 하방으로 노란선 기준으로 가면서 음봉 떨어지고 5일선 밑에서 놀고 있고 밑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이 5일선이 올라타고 있을 때 요런 자리에서는 익절을 하면 되는 거죠. 아, 이러면 반등하겠구나 하고 익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 차트로 매매를 하면은 일단 진입하고 이제 홀딩 해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익절 수익이 날 때는 적게 나지만 손실이 날 때는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시그널 차트는 거꾸로죠. 손실이 날 때는 손절 자리를 딱 잡아놓기 때문에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 손절 라인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만 안 깨지면 그냥 들고 갈 수 있고 거기가 깨지면 손실 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짧고 손절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모양새가 되니까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 수 있죠. 수익은 홀딩을 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그널 차트 이용 안내하고 교육하고요. 또 리딩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